네, K리그 팬들이 만드는 북초토 94K. 자, 유럽 축구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거? 지금 원래 지금 3주 마지막 이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녹화하다 보니까 4주 분량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 달을 갔다 왔는데 그걸 3주로 어떻게 3주를 제가 줄여보려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아, 일단 최대한 예, 저희 지금 분량 적으로 실패해요, 지금.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르셀로나 지난주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바르셀로나 에피소드 하나 더 있어요. 아, 예. 비밀 어떤 여성분이랑 키스를 했다면서요. 그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신면잡기 코너라서. 신변자기. 아, 그게. 아, 바르셀로나 좋아요. 아니 그냥 거기 화끈해요, 그냥. 클럽 가면은 이제 그냥 뭐 걔네 워낙 적극적이라서 스페인 애들이 워낙 의사들이 적극적이라서 정말 가끔씩 그냥 기분 필이 오른다 싶으면 그런 애도 있어요. 그냥 정말 돈 좀 모아야겠네요. 3만 원 정도 모아야겠네요. 스페인 하면 이비자전이죠, 이비자전. 클럽에 나와. 빨리 400만 원 정도만 더 모읍시다. 200만 원 더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눈 뜨면 해변가에 누워있다는 그 전세 이비자. 거길 가요, 거길. 차라리 거길 가요. 아, 그렇군요. 여름에 거기 하실 핫플레이스. 거기 가려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예매하는데. 저도 거기 가려다가 이비자 가려다가 예산 오바라고 아예 애초에 포기했거든요. 그렇군요. 예산을 좀 더 모아야겠네요. 자, 아무튼 간에 그리고 바르셀로나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 말고 네. 그 바르셀로나 클럽에 대해서 얘기가 하나 더 있자면은 그 바르셀로나가 원래 유스가 되게 탄탄한 걸로 그렇죠. 라마시아. 예, 라마시아. 근데 그게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다면은 저도 이거는 현지에서 들은 건데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일군 선수들이 가끔씩 유스 훈련을 그 꼬마 애들 인fan트라고 해서 인fan트 훈련을 하고 가끔씩 온대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러시아로 돈벌이하러 가신 사무엘 에투 있죠. 사무엘 에투가 사무엘 에투가 애가 넷인가 셋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애 하나가 그 바르셀로나 인fan트에 뛰어왔었는데 그런 걸 경험해서 사무엘 에투가 매번 그 인fan트 팀을 코치하러 왔었대요. 그런 식으로 바르셀로나 선수들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코치 교감을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바르셀로나 뭐 자기네들 그 정신이잖아요. 그게 계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람들은 많이 안 알려진 사실인데 그 캄프누 박물관을 가면은 메시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호나우딩요에 대한 얘기는 되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호나우딩요 안 좋은 스캔들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현지 사람들 말하기는 메시가 대단하긴 대단한 재능인데 그런 메시가 있기까지 한 결정적인 원인을 결정적인 제공한 건 호나우딩요인데 왜 호나우딩요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박대하는 건가? 이런 반응이 제법 많아요. 제법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호나우딩요가 그러니까 메시가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호나우딩요의 역할이 사실 컸거든요. 네. 레이 카르티스 때나 뭐 바로 가르디올 있을 때. 그렇죠.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올리고 그런 지금 뭐 제로톱 이런 거의 시초는 아리엔 그거잖아요. 네. 호나우딩요, 에투, 메시 그 라인이었으니까. 일명 뭐 앙리까지 포함해서 판타스틱. 그렇죠, 판타스틱. 그런 식으로 해갖고 호나우딩요에 대해서 좀 저평가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다고 하는 현지 팬도 꽤나 있어요. 호나우딩요에 대해서.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있나요? 마드리드죠. 마드리드 왔습니다. 참, 근데 거기가 좀 높아요. 고지대 도시잖아요. 고지된 거는 모르겠고 내륙 지방이죠, 내륙 지방. 네, 제가 알기로는 1400m 고지로 알고 있는데 그쪽 동네가.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더웠지? 원래 높은 곳이 좋아요. 하늘이 가까우니까 이러고. 자, 근데 1400m 고지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뭐 공기 이런 거 못 느꼈는데 사실. 아, 그렇군요. 그거 뻥 아니에요? 어디서 본 거지, 뭐? 아무튼 간에. 자. 아니, 그냥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약간 선선하면서 더울 땐 약간 대구랑 비슷한 그런 느낌? 아, 뭐 분지 도시니까. 그냥 분지예요, 분지. 네. 분지인데 바르셀로나랑 다르게 도시가 좀 조용해요. 되게 조용해요. 자, 마드리드 이제 스페인의 수도인데 마드리드 하면 대표적인 클럽이 두 개 있죠. 네. 우리가 아는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뭐 바이오카르? 네. 하나 더 있긴 더 있는데 뭐 그건 논외로 치고. 바이오카르는 저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생각을 자체를 안 해가지고 절대 무시한 건 아니고 저도 가서 느꼈어요. 아, 얘네도 있었지. 자, 먼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부터 시작을 합니다.
비센테 칼데론부터 먼저 아 갔어요. 비스네 칼데론? 왜냐면은 제가 본 것도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거든요. 아 근데 비센테 칼데론이 저는 제 입장은 되게 컬처 쇼크였어요 거기가. 왜요? 보통 경기장 가면 경기장 근처에 막 도로 이런 혹시 경기장 밑에 도로가 된다고 생각해본 적 있어요? 본 거 있어요? 아니 뭐 경기장 밑에 도로 경기장 밑에 도로가 있어요. 터널이 깔려 있어요. 도로 터널이. 지금 이제 사진으로 첨부 사진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좌석이 경기장 밑에 이게 터널하고 차가 2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이게. 전 그걸 보고 경기장 밑에 어떻게 저런 걸 뚫어가지? 그건 이제 저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걸.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뭐 없죠.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없죠. 고전대로 치자면 라스베가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야 진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유럽인가? 이것이 유럽이구나. 딱 이 느낌 느끼고 이제 딱 그래서 비센테 칼데론의 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가기 전에 거기 가까우니까 잠깐 들렸는데 거기 뭐 뮤지엄인데 다 다쳤더라고요. 딱 제가 스페인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대충 의미를 보니까 8월 31일까지는 그 공사 인기로 안 연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외관만 보고 왔죠. 어차피 뭐 들어갈 건 아니었으니까. 외관 뭐 그냥 메가스터가 뭐 대충 열어보니까 보고 갔죠.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약간 좀 조용한 곳에 있다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시내 중심 아닌가 거기? 시내 중심이죠. 거기 그냥 역 이름 자체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예요. 그래서 찾기가 쉬워요 거기. 딴 데 뭐 역 이름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찾기가 쉬워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역입니다. 딱 이름 딱 내리면 이제 도시만 보면 이제 벽면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있고 건너편에 이제 고층 빌딩과 이제 호텔 주변 있고 거기가 또 카스타야 광장 근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 그 호텔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렇게 나오는데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잖아요. 그 레알 마드리드잖아요. 그 옆에 빌딩에 그 현대 투싼 광고 있는데 그 카시나스가 딱 걸려있는 거 있다. 그 요즘 뭐 유로 2012 그 유로 2012 나오는 뭐 마드리드의 태양 카시나스 뭐 이러면서 뭐 이거 있잖아. 그 광고가 거기 그 빌딩에 그려 붙어있는 거야. 반갑겠네요. 엄청나게 반갑. 그래서 제 동생이 또 카시나스 팬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엄청 반갑. 오 카시나스 때문에 사진 깍깍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딱 찍고 참 글로벌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가 앞으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경기장에서는 가장 도심에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접근성도 좋아요 되게. 그리고 일단 덩치가 지금 비센테 칼데론은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덩치 자체가. 덩치 크죠, 엄청 크죠. 그러니까 걔네는 3단인데 걔네는 판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1, 2, 3를 지었으니까 엄청 크죠. 엄청 크고 이게 무슨 성인가 싶어갖고 있잖아. 유럽에 뭐 성 많잖아요. 무슨 성인인가 이런 딱 보고 왔는데 뭐 거기도 셀프투어예요. 셀프투어인데 그래도 바르셀로나랑 다른 게 뭐냐면은 어떻게 돌아갈지 책자는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코스가 어떤지 설명이 있어요 거기. 참 좋잖아요. 그래 최소한 바르셀로나도 좀 그런 건 좀 주지. 그런 걸 안 주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잖아요. 레알은 그래도 이런 게 주니까 우리가 지금 어딜 가고 있구나. 셀프투어에서 그걸 감은 오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레알 마드리드 투어 비용이 바르셀로나보다 1유로 싸요. 1유로 싸. 이건 뭐 바르셀로나 디스인가요? 디스죠. 어차피 그쪽 제가 이런다고 그쪽 안 보잖아요. 그쪽 이게 나부랭이 이런다고 걔네하고 걱정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유승호로 뭐 신경 써주면 뭐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다고 뭐 유승호가 갈고 것도 아니잖아요. 걔네가 뭐 백승호요? 백승호 그래. 유승호를 배우지. 유승호 배우. 왜 이렇게 이름이 헷갈리죠? 뭐 얘기하는데 뭐가 이상하더라. 얘기하는데 뭐가 좀 이상했어. 뭔가 유승? 아닌데? 거기는 뭐 신처럼 받들어주는 케이스 뭐 없나요? 거기도 뭐. 거기는 신처럼 받들어주는 케이스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최다 챔스 우승에 대한 위험이죠. 9개의 위험. 거기는 이제 트로피가 9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결승전마다 이렇게 상징해요. 결승전 누구랑 붙어서 거기에 뭐 골이라는 유니폼 트로피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트로피 9개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갖고 그때 예를 들어서 만약 9번째 우승이면 그때 레알 마드리드 레버쿠젠 경기에서 거기에서 그쪽에 대한 나눠준 엠블렘 그거나 공하고 거기 썼던 유니폼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전시돼 있죠.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 있을 때 바르셀로나도 이제 뭐 발롱도르 이런 수상자 이런 명단이 따로 뽑아놓은 게 있지만은
거기는 메시의 트로피만 딱 3개 따로 있거든요. 근데 레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상자들 트로피 다 설치해놨어요. 그러니까 발롱도르면 피파 올해 선수상이며 뭐 득점왕이며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그냥 명단만 이렇게 해놓고 현재 메시가 받은 트리플 그 피파 발롱도르 3개만 있는데 레알 같은 경우에는 각 선수들만 받는 거지. 뭐 예를 들어 호날두가 득점왕했으면 그 트로피가 딱 있고 그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알이 이번에 또 리그 우승했으니까 이제 32번째 드리컵도 따로 전시해놓고 그렇죠 또. 그리고 거기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비시즌에는 또 거기에 레알 카페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 한쪽 석에 그 좌석에 거기 한중간에 그 카페가 똑똑하게 잡고 있대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즌 시작했으니까 또 모르겠는데 그때는 시즌 전이었으니까 딱 그게 카페 운영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뭐 식사를 하든 뭐 커피를 마시는 그 경기장 보면서 그걸 마시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거기도 좀 그거 홈 드레싱룸은 보안으로 막아놨고 상대팀만 열었어요. 일단 홈팀 배려군요. 역시 뭐 바르셀로나 레알은 역시 홈팀은 철저하게 보완을 하는 것 같아요. 다 있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레알 같은 경우 이제 피치 이렇게 건져서 이제 로얄석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피치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리뉴가 앉았던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무리뉴 앉아서 외우면서 뭐 쓰는 척 한번 해보고 뭐 예전에 외모 쓰는 척 이런 척 해보고 외모 쓰는 척 그 페레즈 회장 앉은 자리 있잖아요. 뭐 거기 자리 있거든요. 흰색 자리 그 고위 관계자석 있어요. 거기 앉아서 이제 페레즈 흉내 내보고 지단 흉내 한번 내보고 거기다 이제 마지막 메가스 갖고 이제 여러 상품 보고 그만하고 제 동생이 질렀어요 거기서. 제 동생은 레알 팬이기 때문에 질렀어요. 그 작년에 나왔던 그 있잖아요. 흰색 황금색 그 셀타 그 질렀어요. 또 싸게 나와서. 결국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구경을 여기서 다 했고 이제 다음 것이고요. 다음 간 곳이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는 경기장을 안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프랑스는 살짝 그러니까 그 파리 PSG가 있는데 PSG를 가려기에는 거기 좀 많이 불편한 게 너무 외곽에 있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 지하철이 그게 뭐 며칠권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뭐 10장 묶음 이런 식으로 끝나면 한 번 묶고 하니까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10장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 왔다 갔다 하면 2번 까고 하니까 다른 데 구분 못해요. 그래서 못 갔는데 대신 그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샹젤리제 거리에 보면은 그 나이키 매장 스토어가 있는데 그거 PSG 유니폼 스폰서가 나이키잖아요. 그런데 걔네가 이번에 영입해서 뭐 이브라이모비치라든지 라베치라든지 뭐 티아고 실바 이런 애들이 왔다고 한 그거에 대해서 PSG 유니폼 웰컴해가지고 그 이번 이적해 선수 이런 거 거기다 그 대문에다 써놓은 거예요. 입구에다 써놓고 이제 거기다 물건을 파는 거예요.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PSG가 또 걔네가 또 파리지앵들의 클럽이라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는 그 질라탄 입단식 그러니까 이브라이모비치 입단식 할 때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가 입단식 어디서 하냐면은 에펠탑을 뒤에 보이는 그 광장 앞에서 하거든요. 우리는 좀 남다르고 그런 식으로 해요. 또 마치 프랑스 월드컵 예전에 프랑스 우승했을 당시에 이제 개선문 광장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걔네는 에펠탑이 그러니까 걔네 엠블렘도 에펠탑이잖아요. 에펠탑이 멀리서 보이고 에펠탑의 반대편에 그 광장이 있어요. 예전에 무한도전에 나왔던 그 광장이 있어요. 그 노홍철하고 정명도 나온 그 광장에 거기서 이제 입단식 하고 이제 공차고 하는 거예요. 질라탄이 거기서 했어요. 하고 그래서 좀 PSG 팬들이 좀 되게 자부심 되겠어요. 그러니까 쟤네는 좀 자존심 있어요. 파리지앵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걔네에 대한 자존심 셀 뿐더러 그리고 지금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사르코지 대통령도 이제 PSG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PSG가 부유한 석유블록한 것도 지금 사르코지 대통령의 그 입김이 있었거든요. 그게 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게 다예요 근데. 자, 뭐 경기장 말고 그 밖에 뭐 이제 뭐 최근에 영화 개봉도 했잖아요. 파리 관련된 영화도 개봉했고. 뭐 어떤 거요? 갑자기 미드나잇 파리. 네, 이제 파리 여행. 저는 영화관을 그 근처에 얼씬거린 적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저는. 미드나잇 파리 보면은 상당히 파리 관련 이제 주변에 여행지 엄청 많아요. 뭐 세네강변 시작해서 뭐 좀 멀긴 멀지만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은 뭐 사람들이 많이 환상을 가는데 실제적으로 볼 거 없어요. 가보셨군요. 아니 안 가봤어요. 안 가지 말라는 말이 많아서 안 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르사유 궁전이 뭐지? 프라하성이었나? 그걸 모델로 따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가봐야 거기 이미 그런 원본을 갔다 와서 본 사람들이라면 거기 가볼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면 내가 파리 디스할 꼴이 되네 이거. 근데 파리가 관광할 게 많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왜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아니 무슨 지하철에 무슨 악취가 무슨 여태껏 유럽에서 수많은 지하철을 타봤지만 파리만큼 악취가 진동하는 데는 없어요 진짜. 그리고 파리가 그리고 또 캐리어 끌고 다니는 관광객에는 배려가 없어요. 계단이 많아요. 에스컬레이터가 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뭐 북부역 이런 중심이 아닌 이상은 에스컬레이터가 잘 없어요. 거기다 계단이에요 계단. 그리고 짐 들고 올라갔다 짐 들고 내려갔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캐리어가 15kg거든. 19kg. 그거 다 들고 내려갔어. 죽겠어요 그거 진짜. 그리고 뭐 세느강 뭐 이런데 세느강 실제로 보면은 그냥 천이야 천. 개천. 그 있잖아요 청계천 같은 느낌이에요. 청계천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네. 진짜 파리는 에펠탑 야경 말고 건질 게 없어요. 에펠탑 야경 밑에서 와인 하나 마시고 그게 끝이에요 여기. 그것만 해도 돼요. 자, 파리의 낭만을 기대하시는 분들 파리의 낭만을 지금 제가 깨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지 말고 이러면서 제가 지금 프라하와 파리에 대한 환상을 확실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프랑스에서 바로 옆에 있는 암스테르담을 당연히 갔죠. 네, 네덜란드 갔는데 암스테르담은 자기네들 도시를 홍보할 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홍보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크루이프의 도시, 크루이프의 나라, 요한 크루이프의 나라. 왜 그만큼 요한 크루이프에 대한 상징성을 되게 높게 치고 있었죠. 우리나라 따지면 뭐 차범근의 나라, 박지성 내 이런 식으로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 왜냐하면은 크루이프가 그거잖아요. 1990년대 뭐 그러니까 1900년대 그러니까 축구계를 빛난 축구선수 50년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센 거예요, 걔는. 그래서 암스테르담 뭐 기념품 가게를 가면은 뭐 네덜란드 래퍼를 팔고 당연히 팔죠. 근데 마킹을 파는 거 보면은 반페르시와 요한 크루이프 마킹을 팔아요. 그만큼 요한 크루이프에 대한 거는 되게 전세적이죠. 그러니까 거의 종교예요, 이건 종교. 그래서 제가 암스테르담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암스테르담을 상징한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혹은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벽화가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도 요한 크루이프가 딱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요한 크루이프가 네덜란드에서 차지하는 게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위인전이에요. 위인전을 써도 돼요, 진짜. 그런 요한 크루이프를 길러낸 곳 아약스도 제가 갔다 왔죠. 암스테르담 아레나. 네, 암스테르담 아레나. 거기도 지하철을 타고 한 20분 거리. 지하철 타고 한 20분 거리인데 외관에서 보면 마치 UFO가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UFO가 딱 착지해서 내려오는 기분? 있는데 거기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경기장 관통한 건지 모르겠어요. 차가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주차 공간 딱 아래,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 있는 거 있다. 경기장 안에 있는데 제가 그 가이드 설명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기장 주차해놓고 관중석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재밌는 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되게 네덜란드만 뭐 몇 개국을 하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가이드 받을 때 그 미녀 가이드 그분들이 이쁘셨거든요. 이게 지금 이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 외국 외국인들 섞여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이걸 영어로 얘기해도 되냐? 설명을 영어로 해도 되냐? 그래 네덜란드 상관없다 내 영어로 해라. 영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영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로 서로가 설명하는 걸 다 알아듣는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실. 네덜란드는 자체가 이제 영어도 공용어로 거의 비슷하게 공용어 정도로 쓰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네덜란드 안에 사는 사람들 176개국인가 167국 사람들이 산대요.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이제 네덜란드가 또 그 상인 정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빗대다 보니까 이게 외국어 이런 건 되게 능숙하대 이게. 외국어를 다 영어를 하는데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저 영어를 듣는데 무슨 이 사람은 영어 네이티브인가 싶어요. 제가 영국 간 걸 제외하고 나머지 7 국가 중에서 진짜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월등히 잘하는 거 있어요. 히딩크가 그냥 영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너무 잘해. 영어를 잘하는데
그리고 아약스의 특징은 뭐냐면 아약스는 또 유소년 기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약스 그 사진 전시하는 게 보면은 역대 아약스 유스 사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역대 아약스에서 뛰었던 선수들의 사진도 있고 현재 뛰었던 선수들의 사진도 딱 있어요. 그러면 보면 지금 네덜란드 국대에서 날뛰고 있는 선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더바라트라든지 스네이더라든지 헤이팅하라든지 뭐 반더비에 뭐 이런 애들 예전에 아약스에 뛰는 사람이 다 있어요. 훈텔라로도 있고 뭐 예전에 반바스테, 뭐 레이카르트, 뭐 심지어 요한 크루이프, 뭐 베르캄프, 오베르만스 다 있어요 여기. 반드사르 사람들 다 있어요 여기. 그 질라탄이 예전에 아약스에서 막 우승했던 사람도 있어요. 카누도 있고.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새로 들여볼 생각이 뭐냐면 수아레즈. 아니 수아레즈는 안 찾아봤어요. 없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네덜란드 국대 선수들만 찾느라 이게 정신이 없거든요. 얘 여기 있지. 베르캄프 여기 있고 오베르만스 이거 찾기 솔직히 정신이 없거든요. 워낙 아약스 출신 네덜란드 국대 선수 많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 가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암스테르담 아레나가 또 지금 개폐가 된대요. 개폐가 됐는데 그 문 닫고 여는 시간이 걸리는 게 한 번 열었을 때랑 한 번 닫았을 때 걸리는 시간이 18분 걸린대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햇빛을 쬐고 닫았을 때 도구 쓰고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아약스 경기장을 가면은 또 특정 자리가 있는데 크루이프 존이라고 요한 크루이프가 따로 보는 자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사진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 챔피언스 라운지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요한 크루이프가 딱 거기 가서 그 경기를 보는데 아약스인들을 거기서 내려다본대요. 신기하네. 그럼 거기서 요한 크루이프가 그렇게 보는데 걔네가 대충 못 뛰겠죠 사실. 위대하신 레전드가 쳐다보는 레전드가 경기 보는 구역 이렇게. 그래서 ICU. 아바타 명화 있잖아 ICU. 그래 또 어떻게 대충 뛰어요? 못 뛰지. 그렇죠. 과거에 그 있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김호 감독이 왔는데 김호 감독이 N석에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거죠. 네, 김호 감독 한 번 오잖아요. 요한 크루이프는 심심하면 간대요. 그냥 가요 그냥. 그냥 거의 맨날 그냥 거의 경기하면 그냥 온대요. 가고. 그리고 그 아약스라는 게 아약스라는 이름이 원래 그리스 신의 아이아스라는 그 영웅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아스가 상징하는 게 용맹하고 날렵하고 민첩하고 그런 거라서 그걸 모태다가 아약스의 모토가 그런 거래요. 아약스 축구 스타일이 날렵하고 빠르고 강한 이런 게 아약스의 모토가 그대로 자리잡은 거래요. 그래서 그게 토탈 사커까지 이어지고 그게 크루이프의 토탈 사커가 지금까지 거기서 내온 거죠. 그러니까 크루이프가 떠나고 한동안은 그 아약스의 그 특유의 토탈 사커 정신을 벗어났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던 뭐 반바스텐이라든지 크루이프의 영향 반바스텐이라든지 뭐 드보어라든지 그러니까 드보어 이런 애들이 이제 오면서 이제 다시 그 크루이프의 토탈 사커가 살아난다고 하면서 그걸 또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약스는 이제 아약스 특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바르셀로나 정신. 원래 바르셀로나의 정신도 아약스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소년에 대해서 되게 그거를 주입시키면서 보니까 울산 클럽하고 참 많이 비교되세요 그거.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좀 유소년 잘 키우는데 왜 그 모양이야? 좀 일본 데뷔시키자니까. 다 팔잖아요. 환장하죠? 다 팔죠. 왜 팔아? 팔지마 좀. 그만 팔아. 이제 이러면서 도보 해협을 건너면서 영국 왔습니다. 영국이요? 영국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왜요? 영국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축구의 중심을 EPL에 EPL이 세계 최대 축구를 이루는 거는 솔직히 그건 논란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라리가도 있고 그러는데 넘버원 리그는 그거는 아니고 축구 컨텐츠에서 넘버원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영국만큼 그런 이런 스포츠 컨텐츠가 가장 뛰어난 거는 영국이 확실해요. 넘버원이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뭐냐면은 런던에 있을 때 그 숙소에서 스카이 스포츠를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혀 꿈꿀 수 없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동엽 같이 생긴 애가 하나 나오는데 신동엽 씨 같이 생긴 애가 하나 나오는데 얘를 그때 레드납 잉글랜드 감독이 이제 레드납 감독이 될 줄 알았는데 호지슨 감독으로 바꿨죠. 내려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디스 겸 패러디를 딱 하는 거예요. 패러디 과감한 방송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면은 호지스니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막 사람들이 찾아 이런 합성을 딱 하는 거예요. 그 합성시키고 막 할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두 자식을 넣어 집어넣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첼시가 그때 챔스 우승했잖아요. 네. 다비드 루이스가 되게 또 괴짜로 유명하잖아요. 다비드 루이스에 대한 디스도 장난 아닌 거예요. 다비드 루이스가 그때 우승하고 나서 아리고사키랑 인터뷰를 하는데 뭐 다비드 루이스가 이탈리아를 못하잖아요. 걔는 브라질이니까 포르투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니까 아리고사키 이러면서 빡빡이 뭐 이러는 거예요. 대머리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게 버젓이 나간 거예요. 아이고. 거기에 대한 다비드 루이스는 이런 말을 뭐했는데 이러고 아리고사키에 대한 다비드 루이스는 이런 말을 뭐했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와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첼시가 또 그거를 떠버렸다고 카퍼레드를 했잖아요. 네. 카퍼레드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뭐 처음에 램파드가 온전하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드로퍼가 세고 이러는데 삐 이러는데 뭐 그게 나온 거예요 막. 쟤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하면 과연 드로퍼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 이러는데 삐 이러니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러고 딱 디스를 하고 있다. 가차없이 디스를 까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런 프로를 우리 국내도 해야 된다. 그렇군요. 사정없이 디스를 하더라고 그냥. 방송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간단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비바 K 같다는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전문 표현 말고 네, 진짜 정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축구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걸 웃겨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뭘로 예를 들지? 그러니까 뭐 수원이 이긴 거에 대해서 뭐 윤석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걸로 디스를 막 가요. 그걸로 패러디 뭐 합성을 하고 뭐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대준이와 형들이 보면 아니 이런 걸로 합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우리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에 한때 고무열과 박수가 까였을 때 그거 갖다 우리 패러디를 만들면 그런 걸 만들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팀 같은 경우에 김호곤에 대한 그 버영근을 호거스니까 호로보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거쳐놓지 하는 거예요 얘네는.